안녕하세요, 홍동호입니다. 지금 중간고사 시즌인 만큼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죠?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중간고사에서 또는 3월 1학기 내신에서 어떤 목표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이번 3월 1학기 내신 내가 1학년, 2학년 때 부족했던 거 왕창 올려서 한번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름대로 성적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서 그리고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바로 이 부분을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언어 입문 모집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립니다. 그럼 홍동호 수독 시작합니다. 먼저 4월 14일에는 경제경영 전공 분야에 대한 모집 단위를 방송을 했습니다. 4월 18일에는 화학생명 전공 모집 단위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언어 입문, 국어 군문,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사학, 철학, 사범 등과 관련된 모집 단위들을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앞서 나와 있는 방송들은 요 밑에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그쪽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해 드리는 대학들은요. 국민대학교,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5개 대학입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 소재 23개 대학, 주요 대학 23개 대학들을 모두 다루게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019학년도에서 2021학년도까지 3개년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는요. 이것은 지금 자료 업로드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료 업로드가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수시 지원 전에 반드시 다시 정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학교는 교과 성적 우수사 전형으로 해서 교과 성적이 100% 반영이 되죠. 교과 성적 100% 반영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다른 활동들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 반영에 있어서는요,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석차 등급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어떤 선택 영역에 대한 지정이 없죠.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습니다.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은 국어 국문학 전공에서 9명, 글로벌 한국어 전공에서 2명, 영어 영문학부에서 6명, 중국 어문 전공에서 7명, 중국 정경 전공에서 3명, 한국 역사학과에서 9명,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에서 4명, 일본 학과에서 4명, 교육학과에서 4명, 총 4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본학과인데요. 이 일본학과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었겠죠. 2019학년도에서는 2.2등급으로 2020학년도에는 2.21등급, 2021학년도에는 2.28등급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교육학과 또한 성적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2019학년도에 1.51등급으로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때 2020학년도에 1.92등급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2021학년도에 2.09등급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반해서 성적이 꾸준하게 상승한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입니다. 2019학년도에 2.54등급에서 2020학년도에는 2.29등급, 2021학년도에는 2.15등급으로 성적이 소폭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성적이 지속되고 있는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중국 어문 전공인데요. 2019학년도에 2.26, 2020학년도에 2.25, 2021학년도에
2.25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머지 모집 단위들에서는 뭐 성적에 소폭적으로 업다운을 하고 있다는 점 그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추합 인원을 보시면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는 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국민대까지 지원하러 내려오는 그러한 경향들, 즉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당 연도에 따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한 이제 추합에 대한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는 사실상 이렇게 딱 보면 자연 모집 단위 위주가 많죠. 뭐 언어인문 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영어 영문학과밖에 없어요. 학생부 교과로 모집하는 것은 문해창작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아니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죠. 따라서 영어 영문학과 하나의 모집 단위에서 9명을 선발하는데요. 서울과기대는 고교 추천을 해서 교과 성적 100 선발 방식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고, 교과 반영 방법에서도 뭐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국민대와 약간 다른 것은 교과 반영 방법에서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성취도 반영한다는 거예요. 즉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성적이 나오죠. A, B, C로. 따라서 이러한 성취도에 대한 관리 또한 서울과기대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이 2개 합 7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2019, 2020, 2021학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와 2020은 거의 성적이 유사했는데 2021학년도에 성적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는 여대인 만큼 이런 어문, 인문, 사범계열 통해서 상당히 많은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는 지역균형으로 해서 교과 90과 출석 10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물론 이제 출석 점수는 뭐 빠질 학생들이 없겠죠. 따라서 교과 성적 100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과 반영 방법에서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석차 등급,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3과목에 대한 어떤 성취도를 반영한다 라고 하는 점 확인하시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어떤 선택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거, 바로 그 부분들 확인하시고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은요, 국어 국문에서 6명, 영어 영문에서 10명, 독일 어문 문화학과에서 3명, 프랑스 어문 문화학과에서 4명, 일본 어문 문화학과에서 6명, 중국 어문 문화학과에서 7명, 사학과 4명, 교육학과 4명, 사회교육 4명, 윤리교육 4명, 한문교육 4명, 유아교육 5명, 총 6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집 단위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국어 국문학과인데요. 2019학년도에 1.99 등급이었어요. 근데 2020학년도에 2.32 등급, 2021학년도에도 2.35 등급으로 성적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1.9 등급,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2.09 등급, 그리고 2021학년도에 2.48 등급으로 상당히 점수가 낮아지고 있죠. 요 두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한 추세가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비해서 성적이 꾸준한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성적이 꾸준한 거죠. 2019학년도 2.31, 2020 2.32, 2021학년도 2.3, 거의 비슷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사학과 같은 경우에서도
2019학년도에 2.41, 2020학년도에 2.47, 2021학년도에 2.44로 뭐 큰 어떤 변동폭을 보이기보다는 유사한 그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성적에 어떤 오르고 내려가는 그러한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합 인원을 여기서 이제 보시면 2019학년도의 추합 인원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추합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추합 인원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모집 단위들에 대해서 어떤 소신 지원 경향이 강하다. 어떤 하향 지원보다는 소신 지원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성적이 되면 이 학교로 등록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추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모집 단위들에서 보면은 어문 계열 쪽에 그러한 그 추합 인원이 상당히 극소수로 2021학년도에 극소수까지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어문 계열 쪽의 모집 단위가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뭐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모집 인원에 있어서는 2019학년도에 79명, 2020학년도에 79명, 2021학년도에 59명으로 2021학년도와 유사한 그러한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종대입니다. 세종대는 올해 특징이 있죠. 즉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되고 지역균형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에서 작년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역균형 모집으로 해서 교과 100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반영 방법에 있어서도 뭐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반영한다. 앞에 있는 대학들과 다르게 과학 교과 성적이 반영됩니다. 혹시라도 3학년 1학기에 과학 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성적 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세종대를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과학교과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 1학년, 2학년들도 이제 과학교과라고 해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성적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 성취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앞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은요. 국어국문학과에서 5명, 역사학과 3명, 교육학과 6명으로 총 14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집 인원에 있어서는 2019학년도와 2021학년도와 동일한 그런 모집 인원이죠. 2020학년도에 약간 늘어났다가 다시 3명이 줄어든 그런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업다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뭐 국어국문학과에서도 2019년도에 1.6등급이었다가 2020학년도에 2.33등급으로 대폭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21학년도에 약간 이제 다시 상승해서 2.09등급으로 마감을 했고요. 역사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0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오히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21학년도에 3등급으로 상당히 많은 성적 차이를 보이면서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42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54등급으로 무려 1등급이나 올랐습니다. 근데 그 올라간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2020, 2021학년도 1.5등급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교과 반영 방법에서 앞선 대학들과 좀 차이가 있죠.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 가중치는 없는데 교과별 가중치가 있다는 겁니다. 교과별로 국어 교과는 35%, 수학은 15%, 영어 35%, 사회 15%의 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성취도를 반영하는 만큼 그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앞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두 개 합 4등급 앞선 대학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숭실대학교에서 모집하고 있는 모집 단위들은 국어 국문학과에서 5명, 영어 영문학과에서 14명, 독어 동문학과에서 4명, 불어 불문학과에서 5명, 중어 중문학과에서 3명, 일어 일문학과에서 7명, 철학과 5명, 사학과 4명, 평생교육과 4명, 총 5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기존에 이제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의 모집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축소된 거죠. 따라서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모집 인원의 축소는 아마 수능 위주나 다른 전형에서의 모집 인원의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숭실대를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교과 성적의 어떤 추이와 그 다음에 다른 전형에서의 그 모집 인원에 대한 어떤 변동,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어떤 전형으로 내가 지원을 할 건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에 있어서는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9등급이었는데요. 2020년도에 2.3등급, 2021학년도에 2.4등급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호 1문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2.2등급에서요. 2020학년도에 2.3등급, 2021학년도에 2.4등급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철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등급이었는데 2020학년도에 2.4등급, 2021학년도에 2.5등급으로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은 성적이 높고 낮은 그러한 추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불어불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2.3등급이었다가 2020학년도에 2.2등급으로 약간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에 3등급으로 대폭 성적이 하락했다는 거죠.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또한 평생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는 2.2등급, 2020학년도에는 2.1등급으로 약간 올랐어요. 근데 2021학년도에는 4.2등급으로 매우 많은 성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추합 인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어떤 소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을 해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카카오톡의 홍동원 입시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각 대학별 모집 단위별로 해서 2019, 2020, 2021학년도의 그런 이제 성적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집 단위들은 성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어떤 모집 단위는 하락도 하고, 대부분 모집 단위들이 성적의 업다운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추이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2023학년도의 어떤 모집 방법에 대한 거, 교과 성적에 대한 어떤 산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내신과 수능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 다음에 2학년 때까지 들었던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석차 등급이 예를 들어서 뭐 2.5등급이다 아니면 2.7등급이다 3.2등급이다 어떤 등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등급 속에서 과연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또는 모집 단위가 어느 정도의 성적이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가 3학년 1학기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바로 이러한 가장 중요한 내신과
바로 수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특히 수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등급, 바로 최저학력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원점수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에 관한 내용으로 내신 전략입니다. 교과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과 영역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죠. 물론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과가 포함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들 이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차 등급과 성취도 이 두 개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입니다. 국민대는 석차 등급만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국민대만 목표로 하면은 성취도는 포기해도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국민대만 내가 쓰고 다른 데 안 쓰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성취도는, 즉 성취도가 나오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성적 그렇게 관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는 학생부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두세 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또한 세네 개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어떤 선택의 기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인 과목들, 즉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골고루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전체적인 대학들의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이제 자료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2021학년도, 가장 최근 2021학년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가 가장 낮은 4.2등급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 교육학과가 1.59등급으로 가장 높은 그러한 모집 단위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문 어문 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2등급과 2.5등급대의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모집 단위가 분포되어 있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2.4등급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어떤 모집 단위에서 내가 소신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이게 되죠. 물론 내가 이제 한 2.8등급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세종대라든가 숭실대에서 그보다 낮은 성적이 어떤 모집 단위가 있고, 또한 뭐 최저 문을 닫고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과 전형에서는요, 이 평균 성적하고 최저 성적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집 단위보다 모집 단위들 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죠. 다른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평균 성적의 약 한 0.1 또는 0.15등급 정도, 그게 이제 최저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어떤 내신 전략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3등급이에요. 3등급이면 3등급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있죠. 뭐 서울과기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와 숭실대에 3등급대의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내가 좀 더 높게 이런 세종대 교육학과를 지원하겠다, 세종대 교육학과 쪽으로 내가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지금이 여러분들이 3등급이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1등급을 다 맞으면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 3등급과 1등급이니까 거의 한 2등급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1.5등급에 근접한 성적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은요, 단순히 어떤 산술적인 방식으로 해서 합산해서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죠. 1학년, 2학년 때를 거치면서 4개 학기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각 학기별로 약 20단위 정도의 성적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80단위예요.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그러한 과목은요, 전체적으로 12단위에서 15단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이. 즉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되는 약 80단위 정도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니까 이 3학년 1학기 때 석차 등급이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라고 했습니다. 석차 등급을 나오는 그러한 과목의 단위수가 12등급에서 15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적을 놓고 봤을 때 2학년 때까지 3등급이 있던 학생이 3학년 때 와서 전체 과목을 2등급으로 다 올렸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단위짜리 2단위짜리 과목은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등급이 높아지면 0.02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3단위짜리는 0.03등급이에요. 4단위짜리는 0.04등급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단위, 15단위밖에 안 되니까 12단위라고 치고 12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끌어올렸다. 그래 봐야 0.12등급밖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때까지 3등급이에요. 그러면 3학년 때 내가 2등급을 다 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 성적은 2.88등급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2.3등급, 2.5등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교과 성적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2.4등급, 5등급대가 나와야 되는데 2.88등급으로는 교과 성적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지가 않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따라서 내가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낮아서 지금 3학년 1학기 내신을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무작정 다 높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겠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갭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본 방송을 보고 있는 혹시라도 1학년이나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내신은 대학 입시에서 내신은 1학년과 2학년 때 거의 결정 나버린다. 교과 성적은 1학년, 2학년 때 거의 결정 나버린다 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을 다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3학년 당장 수험생들은요, 3학년 1학기, 그러면 3학년 1학기 내신을 다 포기할까요? 아니죠.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 뭐 전체적인 성적에서 예를 들어서 2.53등급인데 뭐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한 2.4등급대의 어떤 모집 단위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전체적 성적을 올려야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성적을 유지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2.53등급 그대로 2.53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잠깐 제쳐두면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같이 지원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또는 올라갔다. 굉장히 대학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세특 아무리 빵빵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적이 떨어지는 것, 그것은 대학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학생부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학년 1학기 내신, 3학년 1학기 때의 어떤 교과 활동이나 아니면은 학교 활동에 대한 부분들 전략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교과, 어떤 과목에 치중해서 집중적으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수능입니다. 수능에서 뭐 인문계열 모집 단위인 만큼요, 어떤 국어나 수학,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었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되고요. 두 개 영역에서의 합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서울 과기대 뭐 가장 낮죠. 7등급. 그다음에 두 개 영역의 합입니다. 7등급이라는 것은 3등급, 4등급 또는 2등급, 5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성신여대, 세종대 6등급, 그다음에 국민대 5등급, 숭실대 4등급, 숭실대가 가장 높았었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대학들별로의 수능 최저 등급을 놓고 보면 나의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목표는 한 개 영역은 2등급,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한 개 영역은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해두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을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4개 영역이 있는데 이러한 4개 영역에서 과연 어떤 영역에 내가 2등급과 3등급 바로 이런 부분에 어떤 목표를 잡을 거냐,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인문계열은 자연계열과 좀 다른 게 탐구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탐구는 여러분들 성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 틀리면 보통 2등급, 3등급이에요. 이 탐구에서의 등급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만점 받거나 아니면 뭐 한두 개 2점짜리 하나 정도 틀릴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가능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번 3월달 모의고사도 받고 모의고사 쭉 보았죠. 또 앞으로도 모의고사 쭉 볼 겁니다. 그러다 탐구의 어떤 그 이 문제 난이도나 탐구에서의 출제 방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탐구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탐구에서 어떤 계획, 그러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탐구에서 뭐 하나를 결정하면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에서 결정을 해야죠. 하나를. 아니면 탐구가 내가 자신 없으면 국어, 수학,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 수학, 영어를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원점수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원점수 기준으로 본다면 뭐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의 이 성적은요, 실제 지금 2022학년도의 수능 성적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 2023학년도의 수능 성적 산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로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점수를 추산을 해보면 2019학년도의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84, 2등급이 78점 커트라인이었어요. 3등급이 70점. 2020학년도는 1등급이 91, 2등급이 85, 3등급이 77. 2021학년도는 1등급이 88, 2등급이 82, 3등급이 74점이었습니다. 뭐 2019학년도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에서 만약에 내가 2등급을 목표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80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죠? 8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3등급짜리 7개 틀리면 안 되겠죠. 80점 이상이니까. 그렇다면 3등급짜리 6개 이내에서 틀린다. 뭐 그런 정도의 목표를 이제 세우면 되겠고요. 만약에 국어를 내가 3등급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75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75점이라고 한다면 뭐 좀 약간의 이제 여유가 있죠. 그러나 뭐 2등급과 3등급의 어떤 그 점수 차이가 5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한 2개 정도 더 틀린다. 뭐 2등급보다는 2개 정도 더 틀린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 계획을 잡으면 되겠고요. 물론 수학 나형이긴 하지만 뭐 확률 통계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수학에서는 2019학년도에 뭐 1등급이 88, 2등급이 84, 3등급이 73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1등급이 84, 2등급이 76, 3등급이 65점이었고 2021학년도에 1등급이 92, 2등급이 85,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2020학년도가 오히려 좀 더 어려웠었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에서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5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85점이라고 한다면 4점짜리 4개 틀려도 안 돼요. 그죠? 4개 틀리면은 85점이 안 되기 때문에 4점짜리 3개 이내에서 틀리겠다. 라고 목표를 잡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여러분들의 계획을 잡는 거고, 만약에 뭐 3등급 정도, 수학에서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뭐 한 75점 정도면 되겠죠. 75점이라고 한다면 2등급과 3등급의 어떤 원점수에서 보면 한 10점 정도니까 4등급짜리 2개 이상 정도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의 목표를 잡으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학에 대한 어떤 등급 목표를 잡으면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처럼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뭐 1등급은 90점, 2등급은 80점, 3등급은 70점, 4등급은 60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는 다른 난이도에 따른 어떤 등락의 점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성적을 받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어에서의 등급 달성은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2019학년도에 1등급이 5.3%였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14.34%, 3등급이 18.51%였어요. 근데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7.43%, 2등급이 16.25%, 3등급이 21.88%, 전체적으로 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쉬웠다는 겁니다. 2021학년도에는요, 1등급이 12.66%, 2등급이 16.48%, 3등급이 19.74%예요. 2등급과 3등급은 별로 차이 없는데 1등급이 무척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위권에서는 쉬웠는데요. 이런 중상위권에서는 뭐 난이도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바로 이런 정도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영어에서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2등급은 80점, 3등급은 70점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전략을 등급으로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영어 영역에서의 등급을 달성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물론 영어가 어렵죠. 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을 목표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번 3학년 1학기에 나는 내신에 어떤 목표를 갈 거냐, 무엇을 위주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에서의 어떤 학생부 교과는 무조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렇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수능에 대해서는 어떤 영역을 목표로 할 거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명확하게 가지게 된다면 다른 요소들 또는 다른 어떤 전형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을 잘 짜시기 바라고요. 홍동호 입시톡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다른 모집 단위들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릴 거고요. 2022학년도 입시 결과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